무용고자에 관련해서 무용고자? 네. 네. 뭐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장례지도사로서 이제 근무를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무용고자 장례식에 대해서 인생에 약간 회의가 많이 왔어요. 왜요? 분명 이분들도 살아생전에 어. 알고 지낸 분들도 많을 거고 친구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이분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화장을 바로 한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생 자체가 부정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무용고자 분들에 대해서 내가 연고자가 돼서 장례를 치러줄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네. 법률적인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예, 네. 좋습니다. 제가 혹시 일을 하면서 제가 무용고자의 연고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될 수 있죠. 무용고자분께서 살아생전에 대표님과 일종의 뭐 계약을 체결하든 아니면 뭐 어떤 유언 형태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든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나의 장례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연고자로서 지정을 갖다 해달라는 취지로 상호 간에 약속이 돼 있고 그것이 확실한 약속이라는 증빙만 돼 있으면 대표님께서 이 연고자로서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장례를 주관하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제가 실제로 자녀들이 없으신 분들에 네. 대해서 연락이 가끔씩 옵니다. 네. 저에게 그 일정의 금액을 먼저 드리고 나서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되어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을 문의를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제가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찾아봐도 이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 이제 그분들에게 장례에 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이게 되게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위임을 받을 수는 있죠. 네. 근데 그 전에 꼭 반드시 상호 간의 확인을 거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의뢰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네,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대표님이 그런 연고자가 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1차적인 연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갖다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없어요. 자, 그러면 대표님이 그 연고자의 지위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는 권리를 갖다가 넘겨받으실 수는 있겠죠. 다만 그런 경우에도 조건부 약정과 유언 공증을 받아놓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전에 가족이 있더라도 혹시나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리 공증 서류를 받아놓고 나서 연고자가 포기했었을 때 그때 권한이 위임된다고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있는 연고자분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내지는 자신은 이 부분과 관련이 없다. 알아서 하시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유언 공증 형태로 받아놓고 그 부분에 대한 연고자의 의사가 확인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후순위로 장례 집행이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 관리 이런 부분들로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생전에 이야기만 잘하고 연공증을 잘 받아놓으면 전혀 뭐 문제될 거는 없다고 보이는데 맞는가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무연고자분, 대표님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무연고자분의 의사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 사후의 어떤 관리나 처분, 장례 절차 등에 대해서 대표님께 어떤 방식으로 맡기실 건지에 대해서 말뿐만 아니고 문서의 형태로 글의 형태로 남겨져만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적인 어떤 보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대표님이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꽃별청지 이제 상조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김범진이라고 하고요. 무용고자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재산세는 어떻게 되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임종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세무사분들께 미리 조금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했고요. 장례 발생 시 상속세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구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고인, 이제 피상속인이 되겠죠. 피상속인의
자산 부채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시게 되면 사망 신고 시에 동시에 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등등의 재산 아니면 채무 내역에 대해서 유가족 중에 대표자분에게 시일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문자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공적으로 드러난 자산과 채무 내역이 아니라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파악되지 않은 채무 내역이 있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셔가지고 일단은 상속 재산과 채무 내역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 아닐까. 가족분들이 안 계신 무용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재산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무연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무연고자라고 한들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서 받아야 될 돈이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 줘야 될 돈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줄 사람을 법원에서 선임을 합니다. 네. 예, 법원에서 이제 상속재산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해주게 되는데요. 상속재산 관리인은 이제 무연고자로 돌아가신 분한테 상속을 받을 분이 있는지. 근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연고자인데 무슨 상속이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한테도 유언으로다가 내 재산 중에 어떤 재산을 줘라 혹은 내 재산 전부를 줘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여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상속재산 관리인이 판단을 해서 갚을 거 갚고 모든 정리를 다 끝내는 거죠. 이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나라로다가 남은 돈들이 이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무용고자 같은 경우는 사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알고 지낸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용고자가 사망했다라는 내용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뭐 돈을 빌려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늦게 들었어요. 그럼 그때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다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상속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법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정말 모든 거 진짜 갚을 거 갚고 네. 받을 거 받고 다 끝낸 다음에 이거 우리가 가져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토달지 마라는 식으로 법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국가의 귀속됨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는 나라한테다가 저 사실 받을 돈이 있었어요 라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그 전에 법원에서 공고를 하고 막 온갖 절차들을 거치긴 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은 아무리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이제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죠. 귀속되고 나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무용고자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는 있나요? 그거는 변제 받을 수 있죠. 상속재산 관리인이 그건 변제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